코스피 코스닥 각각 0.2%의 강보합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은 어디로 향했을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세 개의 종목 리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 AS부터 도와드릴게요. 먼저 줄기세포 관련주, 제약바이오가 가든 안 가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기준 매니저님 따라 이 종목 편입하셨다면 요즘 어려운 시장 참 든든하게 버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네이처셀로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메디포스트와 이엔셀을 편입한 바 있습니다. 각각 19, 3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메디포스트는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메디포스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딩크 관절염 치료제라고 이제 과거에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일본에서 3상 투약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KNL 그레이드 이제 2, 3등급에서 130명 환자한테 일본에서 관절염 치료에서 1년 동안 이제 보호 관찰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임상을 했는데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30명 인상을 했고 중국이 이제 일본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령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염 치료 관련해서 3상 투약을 완료하고 이제 시판 허가를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생각보다 이제 이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메디포스의 어떤 승인 이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티스템 관련해 2012년부터 식약처에 품목 허가가 나온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력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임상고 또 성공을 이제 시작을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만 나온다고 하면 이제 허가 신청이 나올 텐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또 첨단 재생 의료 관련해서 2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고요. 이 카티스템 지금 누적 환자 수가 지금 이제 거의 3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축적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원 넘어서 한 12,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엔셀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11월 22일에 매수하고 39%의 수익이거든요. 요 이엔셀은 이제 삼성 이제 바이오 벤처에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교원 창업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 서울병원의 의대 교수분이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이면서 CDMO 관련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노바티스, 그 다음에 얀센 쪽에서 킴리아, 카빅티를 중간 반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17개 기업에다가 이제 33개 품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MO 시장,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유전자 시장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CDMO를 하고 있는 이엔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삼바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CDMO로 알려져 있는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새로운 CDMO 관련해서 이엔셀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모가 15,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후 하락했다가 어제 이제 이번 주 23일 월요일 저번 주부터 10만 주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3개월 보유서 그 금융 투자가 가지고 있던 물량은 해소했고 지금 이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보합에다가 다시 강세 나오는데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이제 제가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린 이유는 고목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조정고축 반등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 돌파할 거다라고 목표가 다시 한번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메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묶여 있어서 그 움직임, 기추가 주목되며 지난주에도 저희가 ES 도와드린 바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21일에 매수한 이후 29%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오늘 로봇주는 사실 좀 조정 장세인데 그럼에도 시메스가 상승하는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오늘 로봇주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얘만 올라갔는데 얘가 시메스가 이제 로봇주로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쿠팡, CJ, 롯데 이쪽에서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인데도 우리가 두뇌처럼 이제 로봇의 두뇌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비정형화된 어떤 로봇이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정형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령을 내리거나 어떤 물건이 이쪽에 적재되어 있을 때 그 물건을 갖다가 이제 나르는 그러니까 물류 관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현대 쿠팡, GS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SK텔레콤하고 GS 리테일, 쿠팡이 SI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대의 GS 리테일, 쿠팡이 차지하고 있고 6%대, 6.7%를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유 금융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진출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해외 진출도 올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공모가가 3만 원인데 목표가 그래서 중간 가격 25,000원 잡아드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하프타임에 공략할 종목 섹터부터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요, 금융결제 관련한 종목입니다. 핀테크, 간편결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사실 오늘 이 가상화폐도 뜨겁지만 토큰 증권 테마도 제대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법제화 기대감이 재구각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선 영향이라고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저희가 발견해야 될 미래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점점 이제 저희 이제 어디든 결제를 가보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주문을 하고 이제 사람이 대면해주면 되게 편하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주문받는 쪽이 없어지고 키오스크로 그다음에 맞아요. 뭐 이렇게 마트에 가서도 점진적으로 개인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결제를 하거나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이소에서도 보면은 이제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라든가 이제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대될 거고 결국에는 편의점 같은 데 무인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가 결국에는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뭐 IT, IoT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결제 이런 서비스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관련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토큰, 뭐 가상화폐, 그러니까 신금융 시장이 커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는 결제 이제 현금 들고 가서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먹을 거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결국에는 세상은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큰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포뱅크, 다날, 그다음에 네이버가 상승 중인데 뭐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부분 이제 토큰 관련해서 뭐 네. 가상 결제라든가 소형주들이 많은데 저는 좀 중대형주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페이가요. 주가가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뭐 미끄럼틀 타듯이 사실 1년 동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가격적인 매력 외에도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카카오페이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오늘 1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카카오의 악재, 김범수 부장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너무나 하락을 했고 최근에 중요한 건 네이버가 상승 중이고요. 20만 원을 넘어섰고 카카오도 지금 현재 단기간에 3, 4%씩 최근에 보면 거의 15%씩 20%또 카카오도 올라왔고 카카오뱅크도 올랐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안 움직이다가 한꺼번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카카오페이 대주주 지분을 보면 78%가 대주주인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46% 들고 있고요. 카카오 관련해서 알리페이, 우리가 알리페이가 지금 31% 들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이 37%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알리페이를 32%를 뺀다고 하면 5%에서 6%가 순수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래서 37%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것 중에 32%가 알리페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매도할 지분 뭐 팔고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악재가 TMF 악재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분기에 300억 적자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70억대의 적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매출액이 20%씩 매년 늡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올해 7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20%씩 매출이 늘어나 성장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 관련해 예탁이 관련해서 지금 3조로 해서 전년 대비 55% 늘었고요. 보험도 지금 현재 전년비 거의 370%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주로 해서 그 TMF의 악재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우리 간편 결제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자회사가 카카오 증권, 보험, 자회사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편 결제는 뭐 알리페이라든가 뭐 삼성페이 경쟁하는 그거는 제하고도 증권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해외 증권을 사고 주식을 하고 있고 또 보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출, 금융 관련된 대출, 투자, 보험, 중개업을 카카오페이가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삼성전자를 사주는 것보다는 카카오페이를 사줘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주가 카카오페이인데 너무 많이 빠졌고 오늘 12% 올랐지만은 지금 이렇게 매출 55%, 300% 늘어나는 걸 보면 지금 사야 된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33,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23,0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한다면 카카오페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매년 20%씩 성장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가격 전략도 기억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도 저희는 알찬 정보와 함께 오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